네, 안녕하세요. 저는 조희선교회 서울 동지부에서 한양 건국 세종 한양여대 캠퍼스를 담당하고 있는 엄기로 간사입니다. 네, 발제를 시작하기 전에 웹툰 하나를 보여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19년도 조이에서 제작한 홍보 웹툰인데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이야기를 가지고 웹툰을 만들었습니다. 네, 사실인지는 알 수 없으나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던 하나의 이야기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각 선교단체들이 연합 이제 수련회를 했는데 그때 이제 눈이 많이 와서 나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상황이 전개가 되는데요. 그래서 각 선교단체마다 이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어떤 단체는 열심히 조직력을 갖추어서 그 눈을 치우고 또 어떤 단체는 열심히 그 찬양의 열기로 눈을 녹이고 또 어떤 단체는 그 안에서도 성경 공부를 통해 주님의 길을 찾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조이는 그 눈들을 가지고 눈싸움을 하는 그 눈을 가지고 열심히 재미있게 또 놀이를 하는 이야기가 있다라고 여러분들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재해조차 아름다운 교재로 바꿔버리는 마성의 매력을 가진 조이에서 온라인으로도 잘 놀 수 있다는 주제를 가지고 발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레크레이션을 진행하기 위한 세팅, 소리 세팅, 그리고 줌으로 하는 레크레이션이 어떠한 것인가, 그리고 어떤 레크레이션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줌으로 하는 모임은 비디오, 오디오가 전부이기 때문에 오디오 세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4가지 설정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건데요. 이 설정은 필터링된 목소리가 아니라 날 것의 목소리를 그대로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설정들을 하고 나면 진행자의 목소리가 뭉개지거나 끊기는 현상을 최대한 막을 수 있어서 이 설정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설정은 볼륨 자동 설정을 해제하는 것인데요. 왼쪽 하단에 마이크 표시 옆에 있는 꺽쇠를 누르면 오디오 설정이 뜹니다. 이 오디오 설정을 누르면 창 하나가 뜨는데요. 여기서 볼륨 자동 조정 체크되어 있는 부분을 해제를 해주면 됩니다. 네, 그 두 번째로는 그 볼륨 자동 조정 하단에 있는 배경소음 억제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따로 설정하지 않으셨다면 자동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자동을 낮음으로 설정해 주셔야 좀 더 깨끗한 소리가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하단에 있는 고급란을 누르시면 또 다른 페이지로 넘어가는데요. 이때 넘어가신 후에 회의 중 옵션 표시한 후 마이크로 원음 사용 가능이란 이 부분에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체크를 해주시고 나면은 왼쪽 상단 위에 원음켜기라는 이 부분이 활성화가 되는데요. 깜빡이시는 거 혹시 보시나요? 이 원음켜기라는 이 버튼이 활성화가 됩니다. 이 활성화가 됐을 때 이 버튼을 눌러서 파랗게 원음 끄기로 표시가 된다라고 하면 입력되는 원음 그대로 출력되는 기능을 활성시키게 됩니다. 한번 세팅해 놓은 이 설정은 자동 저장이 되는데요. 다만 회의를 새로 시작하실 때에 이 원음 켜기를 활성화시켜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줌으로 하는 레크레이션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줌 레크레이션은 시각, 청각적 요소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것을 활용할수록 참여자들의 집중도와 재미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줌으로 몸의 움직임을 사용한 레크레이션도 가능한데요. 그런데 참여자들이 보통 집에서 접속을 하고 비디오 화면에 비춰지는 공간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많은 움직임을 필요로 하는 레크레이션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최대한 피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행을 위한 PPT 음원 자료의 정보 전달력이 또 높다라는 것이 줌으로 하는 레크레이션의 특징 중 하나인데요. 대면에서는 진행자와 참가자의 거리에 따라서 자료의 전달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잘 들리지 않거나 잘 보이지 않거나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요. 줌 레크레이션은 이어폰을 끼기도 하고 화면을 통해 가까이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그런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줌 레크레이션에서 또 중요한 것이 진행자의 높은 텐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면으로 레크레이션을 진행할 때는 시각, 청각 요소 이외의 감각들을 사용할 수 있고 또 공간이 주는 현장감에 의해서 참여자들이 레크레이션에 몰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비대면의 경우에는 몰입을 위한 요소가 많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참여자의 몰입을 위해
진행자가 더 목소리 톤도 높여야 되고 크게도 해야 하고 말도 굉장히 많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 참여하는 우리 학생들이 더 몰입하고 또 재미있게 또 어색하지 않게 레크레이션을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중에는 1, 2초 정도의 딜레이가 있기 때문에 여유를 주고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진행자가 보고 있는 화면과 듣고 있는 음원을 참가자가 동일한 타이밍에 듣고 보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전환 화면이 전송되는 시간과 그것을 보고 정답을 외치거나 말을 하는 참가자의 음성이 진행자에게로 넘어오는 시간이 또한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최대한 고려해서 한 1, 2초 정도는 텀을 두고 또 여유를 두고 레크레이션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줌으로 들어온 사람들 모두가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스마트폰, 패드로 들어오는 것보다 또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기능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한 화면에 25명에서 최대 49명까지의 얼굴들이 보이기 때문에 진행하는 진행자나 또 참가하는 참가자가 그 레크레이션에 참여하고 진행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고 좀 더 쉽게 진행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하는 모든 진행자와 참가자들은 이어폰 착용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스피커로 나오는 소리가 바로 마이크에 입력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렇게 되면 소리가 메아리쳐 들리거나 혹은 그 진행자의 말이 어그러지기 때문에 정확한 의사소통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피커가 마이크에 입력되지 않도록 또 꼭 이어폰을 사용하셔서 마이크가 조금 더 내가 하는 말이 좀 더 선명하게 들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레크레이션 진행은 한 분이 진행하셔도 가능하다라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비대면 시에는 진행을 준비하고 또한 진행을 하고 또 미디어를 만지는 이제 그 자료들을 띄우고 소리를 트는 사람이 여러 명 좀 있어야 진행이 가능했다라는 한계가 있는데 줌에서는 이제 컴퓨터 앞에 두고 혼자서 진행도 하고 음악도 띄우고 또 화면도 띄우고 혼자 또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 보조 진행자는 그 주 진행자와 같은 공간에 있다면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딜레이가 있기 때문에 화면을 어떻게 넘겨라 아니면 소리를 틀어라 하는 부분에서도 조금 더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으려면 같은 공간에서 2명의 진행자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 네, 레크레이션 소개 및 시연 시간인데요. 작년에 제가 2번의 온라인 MT와 지금 방학 중 모임을 통해서 진행했던 게임들입니다. 오늘은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고 또 포럼에 참가하신 분들이 이 레크레이션에 잠깐 좀 직접적으로 참여해보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게임은 행동지령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다른 말로는 이제 뒤죽박죽 행동지령 게임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이 화면을 보여드릴 때 어떤 행동을 해라 혹은 어떤 질문의 문장의 글자를 막 섞어놓고 띄워줄 겁니다. 그러면 이 문장이 원래 어떤 문장이었는지 맞추면서 그 행동 그리고 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하는 게임이고요. 실제로 PPT를 제가 보여드리면서 이 게임을 한번 이런 게임이구나 감을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9글자를 제가 띄워드렸는데요. 이 9글자를 조합을 하면 어떤 행동을 하라라는 문장이 됩니다. 혹시 어떤 문장인지 아실까요? 아시는 분들 있을까요? 맞습니다. 예, 성경 들고 엄지척하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이 이제 정답하고 외친 다음에 성경 들고 엄지척하기 이제 하고 이제 성경을 들고 엄지척 행동을 보이면 이제 그것을 정답으로 인정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하나 더 보여드리면 이건 좀 더 길죠? 혹시 어떤 문장인지 아실까요? 네, 시간 관계상 제가 정답을 먼저 공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른팔도 간사님 이름 부르기 라는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답을 외친 후에 오른팔을 들고 엄기로라고 이렇게 외치면 이제 정답으로 인정되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장의 길이를 글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려운 이렇게 난이도 조절이 가능한 레크레이션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PPT로만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게임은 청각만을 이용한 믹스 뮤직이라는 게임입니다. 세 개의 음악이 한 번에 재생이 되는데요. 한 번에 재생되는 이 음악 안에 어떤 음악들이 섞여져 있는지를 맞추면 됩니다. 제가 한번 문제를 틀어드릴게요. 네, 소리가 좀 크다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이렇게 재생을 하면은 어떠한 음악이 섞여 있는지를 맞추는 게임입니다. 혹시 어떤 노래가 들어가 있는지 혹시 들으셨나요? 네, 참고로 카테고리는 가요입니다. 예,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떠한 음악들이 섞여져 있는지를 총 3개를 한꺼번에 맞추는 게임입니다. 네, 하천양 간사님이 벌써 12시 맞추셨어요. 네, 이 3개 어떤 음악이 섞였는지 각각 하나씩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춰주시면 평화의 벌써 12시. 다음 음악은 제니의 솔로라는 곡이 섞여져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블랙핑크의 휘파람이라는 노래가 이렇게 3곡이 섞여서 한꺼번에 들려요. 이거는 이제 음악을 좀 이제 편집을 해야 한다라는 좀 번거로움이 있는데요. 네, 이건 이제 음악 편집 프로그램을 통해서 충분히 간단하게 문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청각만을 이용한 게임도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다음 게임으로는 너의 제목이 보여라는 게임입니다. 네, 이 게임은 어떤 게임이냐면 드라마 그리고 영화의 포스터를 제목을 가리고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정답을 외치거나 자신의 이름을 외치는 참가자에게 기회를 주고 맞히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답을 맞출 때 이제 정확한 발음을 해야 정답으로 인정하거나 혹은 부제를 포함한 전체 제목을 맞춰야 정답을 맞추게 함으로써 또 난이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네, 이 드라마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네, 아시는 분들은 채팅을 올려주시면 네. 네, DFC 양기순 간사님께서 이제 이태원 클라스라고 올려주셨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정확한 발음을 해야 한다, 정확한 글자를 맞춰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올려주신 답은 네, 그렇습니다. 이태원 클라스라고 발음을 해야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뒤에 스까지 발음을 정확히 하는 친구들에게 이제 정답을 이제 인정해주는 이런 문제도 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그 영화 포스터를 보여주면서 부제가 포함한 정확한 제목을 말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는 것도 굉장히 난이도 조절에 가능합니다. 재미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네, 어떤 영화 제목인지 아시나요? 이거의 정 제목은 아실 텐데 부제목은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건 범죄와의 전쟁인데요. 그 밑에 달려있는 부제 나쁜 놈들 정성시대라는 이 부제까지 맞춰주셔야 네, 그 양진웅 강사님께서 나쁜 놈들 정성시대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나쁜 놈들의가 아니죠. 나쁜 놈들 정성시대. 그래서 이제 글자를 정확히 또 맞출 수 있게끔 이렇게 함으로써 네, 이제 또 재미 요소와 또 난이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영화 시리즈를 이용한 문제를 낼 수도 있습니다. 네, 캐리비안의 해적인 거는 알겠는데 몇 편일까요? 네, 이거는 캐리비안 해적 3편인데요. 세상의 끝에서라는 네, 시리즈입니다. 이렇게 시리즈물로 내면서 3편이라고 맞춰주셨는데 이제 세상의 끝에서라는 이름을 정확하게 또 말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신과 함께인데요. 이거는 이제 2편 인과 연이라는 2편 시리즈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리즈마다도 좀 포스터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난이도를 또 조절해서 문제를 낼 수 있습니다.
이 게임을 하면은 영화를 좋아하는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를 단박에 알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순간 기억 게임인데요. 이 게임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제 제가 다음 화면에서 같은 카테고리의 사진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여러 장 배치해 놓은 사진을 잠깐 보여주고 나서 그 사진에 어떤 사진들이 있었는지 맞추는 게임입니다. 저는 일정 정답 개수를 설정해 두고 그 개수보다 많이 맞히는 참가자에게 정답을 인정해 줬습니다. 이 진행 역시 PPT로 하는데요. 잠깐 이제 사진을 보여주는 것을 이제 수동으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애니메이션 설정을 통해서 이제 초를 설정해 주셔도 됩니다. 제가 한번 화면을 보여드릴 테니까 어떤 사진들이 있었는지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스포츠 17개의 사진을 띄워드렸습니다. 총 보여드린 건 3초를 보여드렸는데요. 네, 보통은 이제 여러 번을 또 볼 수 있도록 해줘야 친구들이 맞출 수 있더라고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최대한 화면에 집중할 수 있게끔 이 친구들이 이렇게 이가영 간사님처럼 어떠한 것들이 있었는지 이렇게 쭉 적어주시는데 저는 17개 중에서 10개 이상을 맞추는 친구들에게 정답을 인정했었습니다. 네, 이렇게 가영 간사님처럼 10개가 안 되는 종목 이제 맞춰주시긴 했지만 10개가 안 되면 이제 다른 사람들이 주워 먹기가 쉽겠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게임을 진행하시면 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여드리면 그 다음은 동물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사진을 아주 잠깐 동안 보여주면서 어떠한 것들이 있었는지 또 이렇게 좀 몰입하고 집중할 수 있도록 또 유도를 하는 게임들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레크레이션들이 있는데요. 레크레이션 자료가 필요하거나 더 다양한 레크레이션이 궁금하시면은 제가 밑에 띄워드린 QR코드 그리고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레크레이션 준비를 따로 하지 않으셔도 되게끔 제가 레크레이션마다 진행 방법 그리고 진행 자료들을 다 공유해 두었습니다. PPT 자료들도 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간사님들 바쁘시니까 따로 준비하지 않으셔도 그 자료를 가지고 충분히 레크레이션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작년에 레크레이션을 러닝타임 한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되는 온라인 MT를 2번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매주 지부 방학 중 모임에서 첫 순서로 레크레이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줌으로도 충분히 함께 할 수 있고 놀 수 있고 교제하고 친해질 수 있습니다. 이상 조이성교의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